한자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요람이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낱말을 좀 살펴봐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요람 속에서 잠든 아기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다. 대학은 인재양성의 요람이다. 또 무슨 사상의 요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이제 뜻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죠? 어떤 요람 속에서 잠든 아기 할 때 그 요람과 인재양성의 요람이다. 사상의 요람이다. 할 때는 이제 뜻이 좀 달라진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한자의 요람이 있고 영어로 이것과 같은 뜻의 크레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관계가 좀 재미가 있습니다. 두 개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는 흔들다 하는 뜻이에요. 흔들다. 그리고 람은 대바구니다. 흔드는 대바구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흔들다는 것은 손으로 흔든다. 그래서 손수, 제방변이 들어가고 발음은 여기서 왔습니다. 질그릇이다. 질그릇 요다. 이렇게 돼 있죠. 질그릇을 보게 되면 글자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만 요 위쪽 부분은 그렇죠. 고기 육자가 변한 육다롤이죠. 예, 고기다. 아래에 보면 말하자면 장군 부자다. 장군. 그렇죠. 어떤 그릇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글자는 고기가 어느 그릇에 들어있는 모양이다. 라는 막 그런 의미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 발음으로 쓰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바구니라면 보면 발음은 이 볼감자에서 왔다. 그리고 대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흔드는 대바구니다. 자, 요람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첫 번째, 젖먹이를 태우고 흔들어 놀게 하거나 잠재우는 물건이다. 그렇죠? 주로 작은 채롱처럼 된 것을 말한다. 요람 속의 아기다. 아기를 어디에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이렇게 재우기나 하는 막 그런 것을 요람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흔드는 대바구니다. 이것이 원래 뜻이다. 글자 그대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사물의 발생지, 처음 생긴 것, 그리고 근원지, 처음 바탕이 된 것이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왜냐하면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른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디서 컸느냐? 요람에서 컸다. 요람에서 생겨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유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유럽 문명의 요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문화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까지 비유로 발생된다. 자, 그런데 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략 제가 그림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흔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또는 막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발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힘을 주면 흔들흔들거린다. 이런 것이 요람이다. 이러한 요람은 동양에도 있었을 것이고 서양에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당연히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삶의 지혜로서 이런 물건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동양에서는 한자로 요람이라고 옛날부터 썼다. 그러면 서양에서도 당연히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영어로 크레이들이다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라틴어에서 중세 영어를 거쳐서 지금 영어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뜻을 보면 작은 요람, 아이를 젖먹이를 또는 어린 아이를 이렇게 쉬게 하거나 잠재운 데서는 막 그런 막 흔들리는 침대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 원래 뜻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두 번째로 비유적으로 발상지라는 뜻이 이 영어 속에도 들어있다. 그렇게 되죠.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죠. 막 이러한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말하자면 관리해 준다 할까 나라에서. 그렇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942년 영국의 케인스학파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정부의 위촉으로 작성한 사회복지보고서다. 그래서 일명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한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할 때 이것이 나온다. 동양과 서양이 같은 말로 쓰였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낱말이 좀 관계가 궁금해졌어요. 한자말 요람, 이것이 오래전에 동양에도 있었다. 영어 이 크레이들, 이것도 한자말 요람과 같은 뜻으로, 그렇죠? 이 옛날부터 있었다. 각각 발생했다. 어제 영향을 받아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각각 자연스럽게 발생한 낱말이다. 그래서 의미가 같은 의미로 자연스럽게 생겼다. 한자어 요람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국의 명나라에
이후란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의 어떤 제목이 요람이란 제목으로 글을 썼다는 것이 나온다. 이때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14세기 중엽쯤 된다. 14세기에 쓴 것이다. 이미 한자말로 나왔다. 그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영어 크레이드라는 것은 보면 명사로서의 요람, 침대와 같은 그런 의미로는 12세기에 쓰였다. 그리고 동사로서 흔든다, 저은다. 그런 의미로는 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미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 두 낱말이 생겼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가 발상지라는 의미가 똑같은 의미로 지금 영어에서도 쓰이고 한자말 요람에서도 쓰인다. 이것도 자연 발생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이 생겼느냐 하는 것은 제가 조사해 본 바는 아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이 여기 서양의 영어에서 이 원래 침대를 뜻한 요람에서 발상지라는 의미가 먼저 사용이 됐다. 보니까 1580년 이후에 사용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동양의 한자 문화권으로 전해지면서 번역이 되어서 발상지라는 뜻으로 이 요람을 썼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 19세기 후반에 일본에서 영어 크레이드를 번역한 이후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 발상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갖게 되었다. 가지고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조선에는, 우리 한반도에는 어떻게 되냐? 1920년대 이후에 사용된 낱말이다. 일단 제가 본 자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람 하면 우리가 또 가끔 쓰는 필요하다 할 때, 종료롭다 할 때 요자와 본다라는 뜻의 볼람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가끔 많이 씁니다. 중요한 내용만 뽑아 간추려 놓은 책이다. 요람이다. 중요한 것을 보기 위해서 간추려 놓은 것이 요람이다. 책자, 조그만 책자를 얘기한다. 요람하면 또 편람이라는 말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편은 편하다는 것이죠. 편하게 보는 책이다. 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한 책, 요점만 정리한 책을 편람이라 한다. 이것은 일종의 영어말 핸드북과 같은 얘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글자와 관련된 낱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는 흔든다고 했습니다. 흔든다 또는 흔들면 흔들린다 이런 까지 있죠. 요동친다, 요동친다, 흔들리고 움직인다, 요동친다. 또 요란하다, 요란하다 할 때 이러한 요자까지 같이 써서 요란하다 한다. 또 요동친다는 것을 앞뒤로 바꾸면 동요한다, 동요한다. 그렇죠? 뭔가 움직인다, 동요한다. 또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령. 이렇게 손에 들게 움직이는 작은 방울 같은 것을 요령이라고 한다. 그렇죠? 영은 방울을 뜻한다. 그리고 오늘 나온 요람과 관련해서 요람기다, 요람기. 아주 태동하는 시기를 요람기라고 한다. 또 요람처, 이렇게 발상지를 얘기한다. 초욕이란 말을 글쎄요, 사극이라든지 관련된 문장을 보면 가끔 나오죠. 초욕이, 초는 부른다는 뜻이에요. 요는 흔든다.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대장이 그 중요한 장수, 부하 장수들에게 지휘를 하고 모이도록 한다든지 움직이도록 한다고 할 때 초욕이를 흔든다라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초욕이다. 요지부동, 이것도 많이 쓰죠. 요지, 흔든다. 흔들어도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흔들어대도 끄떡없는 것을 요지부동이라고 한다. 백절불요다. 그렇죠? 백절. 우리가 백절불굴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100번을 꺾어도, 그렇죠, 굽히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100번을 꺾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백절불요, 그런 낱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앞에 글자에서 질거를 요자, 손수 제방변을 떼면 질거를 요자가 남죠. 여기에다가 착받침을 붙이면 멀다는 뜻이에요. 멀요다. 예. 요원하다, 요원하다. 좀 멀다, 요원하다. 소요한다. 손을 이렇게 슬슬 거닌다는 것을 얘기하죠. 소요한다. 소요학파. 그런 것도 있고. 또 경기도 가면, 소요산이라는 게 있다. 소요산. 의정부 쪽에 있죠. 소요산. 요배. 배는 절한다는 뜻이죠. 멀리에서 절한다. 요배. 이것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말하자면, 신사참배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동방요배다. 동쪽 일본의 천황이 있는 곳을 보고 절하는 것, 궁성요배라고 한다. 이런 때, 이런 걸 예전에 썼던 말이다. 이런 낱말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서문을 넣으면 노래 요자예요. 그렇죠? 가요, 동요, 민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수록 변을 넣으면
아름다운 옥이다. 아름다운 옥요다. 우리가 요지경이다 할 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은 요지경이다 하듯이, 이때는 이 요자를 쓴다. 자, 람자는 보면 대바군이라고 했는데 별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남녀다. 남녀다 하면 가마를 얘기한다. 가마. 이렇게 생긴 가마. 위에 천장이 없는, 이렇게 앉아서 가는 가마이다. 그럼 사람이 앞뒤로 이렇게 해서 들고 가죠. 보통 아마 막 두 사람이 이렇게 들기도 하는데, 네 명이 드는 경우도 있다. 네 명이 드는, 이렇게 남녀는 4인 남녀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옛날에 이건 중국의 사진인데, 이렇게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장대를 하나에다가 앞뒤로 한다. 장대가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것이, 네 사람이 앞뒤로 두 사람씩 해서 들면 4인 남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대바구니 남자는 어람이다 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넣는 바구니를 얘기한다. 중람이다 하면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다. 그 외에는 별로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래에 나와 있는 볼감자는 굉장히 많이 쓰죠. 네. 감독한다. 감옥이다. 감사원이다. 이거는 조사한다는 뜻이죠. 무엇을 회계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쓴다. 근데 주식회사의 임원 중에 이사감사 할 때는 이 사자를 일사자를 씁니다. 그렇죠? 감사부에 그렇죠? 이사다 감사를 할 때는 이것을 쓰고 회계 감사를 한다 할 때는 조사할 사자를 쓴다. 또 맡을 사자를 쓰면 감사는 예를 들어서 평안 감사다 할 때 관찰사를 얘기한다. 이때는 같은 감사이지만은 사자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감자와 관련된 글자가 많습니다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쇠금을 붙이면 거울감이다. 귀감이 된다. 그렇죠? 감정을 한다. 무엇을 감정을 한다. 삼수를 붙이면 넘친다. 물이 넘친다. 범람한다. 남획이다. 남벌이다. 그렇죠? 초도를 올리면 쪽이다. 쪽람이다. 남색이다. 할 때 쪽. 청출어람이다. 그렇죠? 푸른색은 쪽에서 왔지만은 쪽보다 더 푸르다.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다. 이런 얘기겠죠. 오디자를 붙이면 남루하다. 옷이 남루하다. 그래서 남루하다. 네. 아래 볼견자를 붙이면 볼람이다. 관람한다. 열람한다. 네. 박람회다. 할 때 쓴다. 볼람에 나무목자를 붙이면 감람나무다. 할 때 감람나무다. 오늘 요람이라는 낱말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중일 같이 쓰고 있다. 그렇죠. 원래 기본 뜻으로는 동양과 서양이 각각 낱말을 만들었지만은 비유적으로서는 발상지라는 의미로 보면 서양의 크레이드를 번역하면서 기존에 쓰던 요람이라는 한자 낱말에 비유적인 의미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신자체는 요자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윗부분이 좀 다르고 요 부분도 좀 다르다. 네. 간체자 보면 요게 장군 부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자체하고 조금 획수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람자도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람, 요동친다, 요란하다 할 때 다 흔든다는 뜻의 요자가 들어간다. 요지부동이다. 그렇죠. 네. 소요산 할 때 요자는 조금 흔들 요자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